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오후 7시 54분 1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멘탈이 건재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동영상 안 만들고 그냥 푹 쉴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늘 지수도 그렇고 주식시장 그렇고 매크로도 그렇고 지금의 장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지금은 10월이죠. 10월 지금 10월 31일부터 할로윈이고요. 할로윈 전략을 써야 되는 시기인데 저도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도저히 손이 안 나가고 본능은 지금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지금 공포 구간이고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정말 미치겠는데도 냉정하게 이 장을 평가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장을 규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들을 정해서 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자, 그럼 매크로 지표부터 좀 봅시다. 지금 채권 시장이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벌써 3.945 4%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영국이 2위로 올라섰어요. 수익률이. 한국이 이탈리아에 의해서 2위였는데 영국이 지금 2위로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뭐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 그거 욕할 그게 되는가? 안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준은 금리 막 올리고 긴축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IRA다 뭐다 해서 돈 풀고 또 일전에 학자금 대출 탕감도 표퓰리즘으로 지금 바이든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욕할 게 못 된다. 사실상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 치는 거지. 사실 지금 연준하고 그 미국 바이든이 하는 거 보면 사실상 물가를 잡는다. 그리고 바이든, 푸틴, 시진핑이 만들어 놓은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 있고 분업화가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이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바이든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오펙 플러스도 보십시오. 미국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쉽게 잡힐 것인가. 세계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진 상황이다. 좀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이고, 두 번째 달러 지수도 보십시오. 지금은 달러가 계속 내릴만 하면 뭐 어디서 터져 나오고 뭐 지금도 뭐 전쟁이 더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고, 달러는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고, 원달러율도 며칠 전에 뭐 1,400원 살짝 깨지는 듯 했다가 다시 1,433원이고, 금선물은 강달러가 되니까 하락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값이 정말로 하락했을까요? 강달러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원화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3개월째. 지금 76,000원, 그람당 76,0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뭐 다시 90달러 가서 뭐 120달러 또 다시 간다는 둥 감산을 하니까 오펙에서 그런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솔직한 얘기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매크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유동성과 긴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새삼 뭐 또 느끼셨을 건데, 지금 뭐 5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연준이랑 바이든이 행동하는 거 보면 100년 전에 대공황을 시나리오도
대공황 시나리오도 가능한 수준 정도로 지금 불안불안하다. 뭐 푸틴도 마찬가지고, 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것은 뭐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물론 11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10월 말부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10월 말부터 11월부터 시작해서 114 전략이라고도 하고 할로윈 전략이라고도 하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대체로 좋은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저도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지금 현재.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2200까지 내려왔어요. 2200 아래로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최하 2150이 지금 지지선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 것이냐. 솔직히 감이 안 온다. 너무 무섭다. 나도 정말 무섭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장기 그 주식 우리 지수 뭐 결국에는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장기 추세선을 그어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는 이게 이상적인 급등이었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핑계로 돈을 풀어대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런 높은 산을 만들었다. 이것은 5번 슈팅이었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때가 참 좋았죠.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금리도 뭐 0%대였고 연준이 뭐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정치 리스크랑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비정상이었고 지금도 사실상 비정상인 거는 뭐 맞아요.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은 장기 추세선의 중심선에 와 있다. 그렇죠. 지수상으로 중심선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나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매크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그냥 그런 거 다 제거하고 그거야 어차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추세선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펀더멘털 얘기하는데 지금 펀더멘털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 펀더멘털이잖아요. 그 미래 포워드 펀더멘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장기 추세선의 중심선에 와 있고 이거는 여기까지도 올 수 있고 이걸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100년 전에 있었던 1920년대 대공황 사이클로 가게 된다면 진짜로 크게 빠지는 장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점점 그런 기운이 조금 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장을 규정을 하자면 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 이건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지금 펀더멘탈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자, 지금 보세요. 고물가 상황이죠. 고물가 상황이고 기업들 실적이 꺾였어요. 꺾여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미국만 뭐 좋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고용도 후행적으로 아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거는 뭐죠?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서 고물가 상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물가 상황을 잡으면서 긴축이 되고 유동성은 다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주가가 계속 이전처럼 이런 고원을 또 만들 것이냐. 글쎄, 여기까지 빠지면 한 1700선까지 빠지면 모르겠어요. 연준의 피봇이 나오면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준 피봇이 또 나온다 한들 이 블로커가 진행된 상황에서
물가가 또 자극이 된다면 대공황 사이클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리스크 관리들 잘 하신 분들, 그리고 비중 축소 해 놓으신 분들은 그냥 발은 빼시면 안 되겠죠.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딱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이거죠.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거, 대공황 사이클로 간다 그러면 쭉 빠지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물가가 쉽게 잡히고 다시 연준이 금리 인상 피크 돌입하면서 서서히 경기를 진작하는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다시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과 같은 만들어질 것인가, 그거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저물가, 그다음에 고물가, 그다음에 저성장이다. 그러면 저성장인데 과연 주식이 씩씩하게 팍팍 올라갈 것이냐, 참 의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 피크가 다가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10년물도 지금 4%대예요. 4% 거의 4%대죠. 4%대고 그러면 지금 주식, 채권, 금, 그 원자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지금 국채 금리가 4%까지 나오는데, 과연 지금 주식이 떨어져서 배당률이 거의 보통 2, 3% 하는데 과연 주식 투자에 돈이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주식, 채권, 금, 부동산 중에 금이 제일 좋다. 금과 달러가 그동안은 좋았는데 채권이 지금은 매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 금은 이자와 배당이 없죠. 그래서 채권이 지금은 매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사이클로 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피크가 다가오니까 실제로 지금은 채권 비중을 올리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캐시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캐시가 제일 신용화폐 중에 제일 강한 건 달러가 되겠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화폐가 아닌 진짜 리얼 화폐는 뭡니까? 골드. 그래서 골드가 골드, 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금리 인상 사이클 동안은. 근데 이것도 금리가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금에 대한 가치는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또 금과 달러가 좋았는데 그런 사이클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라카미 구니오가 얘기한 주식시장 사계 중에서 지금 실적이 꺾이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역실적 장세로 돌입을 했다. 그러면 역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가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가면은 주가가 이상하게 올라요. 예? 기업들 실적은 밑으로 자꾸 꺾이는데 오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꺾이는 사이클인데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걸 보면 그게 선행지수예요. 주식이 제일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시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발을 빼면 안 된다. 이상하게 내 주식이 수익률이 좋아지네. 그러면 그때가 그리고 이상하다. 시장의 채권 10년 만기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네.
10년물은 뭐라 그랬어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내년 정도 되면은 정말로 침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고용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막 올라갈 텐데 그때쯤 되면은 국채 금리도 아마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역금융 장세, 아니 금융 장세가 시작일 순간이고, 제일 빨리 움직이는 이 금리다. 국채 금리. 이게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조금씩 비중을 높여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지금 최고 많이 하락을 했고, 채권도. 그래서 TLT를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 지금 무서워서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손이 안 나간다. 손이 발발발 떨린다. 리스크 관리해서 여러분, 저도 그래도 계속 뭐 잘 방어는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십시오. 주르르륵 다 그런데, 물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미국보다는 좀 뭐 선방을 한 거죠. 저는 오늘 엄청나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뭐 2차 전지가 버텨줬고, 나머지 뭐 버텨준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뭐 지금 또 농산물 가격도 치솟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을 하지 마라. 투자를 해야지 오징어 게임을 하시면 안 된다.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방송에도 보면 자꾸 헷갈리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을 자꾸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도 그건 투자가 아니다.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은 투기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딩은 투기고, 그거는 거의 도박보다 더한 거죠. 이건 뭐 내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도박장 가는 거는 내가 쉬는 날 가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고, 요새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내 일하면서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특히 코인 하는 젊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보시면 지금은 긴축 사이클이다. 긴축 사이클이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결국엔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걸로 잡아야 된다. 답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현금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물론 그래도 실질금리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근데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타면 그때는 완전하게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겠죠. 얼마나 죽을지는 모르는데, 과연 1920년의 대공황 사이클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다시 장기 상승 사이클로 갈 것이냐라는 분기점에 와 있는 거죠.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지금 섣불리 막 제가 얘기했던 2200까지, 저도 2200 아래로 내려올 거라 생각, 그 전부터 조금씩 담아서 한 32% 정도 주식 비중을 올렸는데, 그 올린 게 32%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더 올려야 되는데, 할로윈 전략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할로윈 전략이 매번 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매크로로 보면 채권이 가장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조금씩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떨어지네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지금 무서운데, 본능을 거스르고 조금씩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접 그 채권 직접 투자도 지금은 좋아 보인다. 지금 오늘도 이제 신한카드 2149-1을 100만원어치, 매수 단가는 9,890원으로 담았고 5.2% 수익률로 해서, 듀레이션은 2024년 9월까지니까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그래도 이제 투자 등급에 이제 카드채를 오늘
또 추가로 매입해서 추가로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실적 장세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고, 예? 그리고 자, 트레이딩 하지 마시죠. 예. 지금 여러분 뭐 방송에 보시면 계속 나오죠. 트레이딩은 결국에는 도박이고, 뭐 몇십억씩 벌었던 사람들도 뭐 그동안도 있었잖아요. 뭐 레버리지 막 땡겨가지고 하시는 거 지금은 아니다. 긴축 사이클의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는 자살행위다. 예?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하지 말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매크로 지표랑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리스크 관리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잘 버티셨을 거고, 지금 거의 1년이 돼가죠. 우리나라 주식은 1년이 돼갈 겁니다. 1년 정도? 언제 꺾였습니까? 2021년 7월부터 꺾였잖아요. 지금 2022년 10월이니까 1년 넘게 지금 하락장이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 심하게 오면 1년, 2년도 넘게 간다고. 당해보신 분들 많아요. 진짜 힘듭니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려면은 리스크 관리에 항상 중점을 두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월봉상으로 과매도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과매도에 빠질 것 같기도 하다. 그때가 타이밍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상승 추세 하단 이탈하면 정말 1920년대 대공황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회로 마련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원화 채굴 하고 총알 만들어 놓으시라.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대처 잘 하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자산 배분 잘 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